지난 영상에서 잭슨홀 회의에서의 파월 의장 발언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잭슨홀 회의는 미국에 국한된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파월 못지않게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발언이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총재가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쩌면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는 유럽이 미국보다 먼저가 되지 않을까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의 백미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쉐렌 키르케고르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Life can be only understood backwards, but it must be lived forwards. 인생은 뒤를 봐야 이해할 수 있지만 살려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정책에는 지연이 있다.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이 행동하기 전에 새로운 환경의 매개 변수가 완전히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올해는 미래 전망을 형성하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불확실성 아래에서 강력한 정책 결정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확립해야 한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오기 전에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응은 무엇일까요? 라가르드 차원에서 대응이 뭘까요? 라가르드가 대통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액션, 금리 인하입니다. 자, 라가르드의 이날 발언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날 이 발언이 열린 곳입니다. 이곳은 말씀드린 대로 라가르드의 홈그라운드 유럽이 아니었죠. 미국 중서부에 있는 와이오밍이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다 같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라가르드는 더 이상 후행적인 데이터만 보고 정책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두 번째, 발언이 나온 시간입니다. 직전 파월 의장이 오프닝 세레머니를 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파월 의장은 본인이 처한 현실을 흐린 하늘 속의 별을 보며 상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명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는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라가르드는 이날 파월 발언을 받아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과거 데이터로 추정된 모델에 의존하는 것만으로 정책을 미세히 조정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다. 동시에 현재 데이터에 너무 많은 초점을 두고 백미러를 이용하는 운전을 하는 또 다른 함정도 피해야 한다. 이로 인해 통화 정책이 안정화 역할을 하는 대신 반응적인 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후행적인 데이터에 의존해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파월에게 당신이 잘못됐다, 네 생각이 아니다를 탁 꼬집어서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날 이 라가르드가 이 연설을 끝맺는 방식인데요. 연설의 전반부와 후반부, 가장 임팩트 있는 내용을 넣어놓게 되죠. 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케인즈 얘기합니다. 케인즈. 우리는 케인즈가 말한 것처럼 어려움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있는 게 아니라 옛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로 끝맺었습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케인즈가 누굽니까?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고전학파와 반대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을 주문했던 케인즈학파의 거두, 그 케인즈를 23년 라가르드가 잭슨홀에서 소환합니다. 뭐라고 소환했나요? 어려움은 옛 생각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여기서 옛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금리로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는 그 생각, 궁극적으로 통화정책만으로 경제를 원상복귀할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라가르드가 은유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날 라가르드는 겉보기에는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플레를 2% 유지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천명을 하고요. 또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는 게임을 하고 있고 거기엔 규칙이 있다, 게임 중간에 규칙을 바꾸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중요한데요. 이 미디엄 텀 타겟, 중기적으로 인플레를 2% 유지할 것이다 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미디엄이라는 표현으로 길을 열어둡니다. 자, 그럼 이날 라가르드의 발언이 나온 배경과 진짜 숨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미국과 유럽의 결정적인 체제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은 지금 통화정책으로 긴축을 하면서 재정정책으로는 돈을 퍼붓는 그런 모순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가 생각보다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도 앞에서는 잠그고 뒤에서는 여는 이런 모순적인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분적으로. 하지만 유로존은 어떻습니까?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하는 것이죠. 유럽 중앙은행이 합니다. 하지만 재정정책은 어떻게 합니까? 유로존이 할 수 있습니까? 결정과 충분한 예산이 있습니까? 못합니다. 재정정책은 각 나라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개별 국가들은 미국이 누리는 강력한 발권 파워가 없기 때문에 미국처럼 국채를 막 찍어서 그걸 유통시킬 파워가 없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유럽의 최강국인 독일만 하더라도 지금 지난해 4분기 역성장, 올해 1분기 역성장, 올해 2분기 들어서 0.0%로 간신을 막았습니다. 그 대가로 독일 상반기 적자 비율은 코로나19 이후 최대로 올라가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유럽에 맞던 독일이 이 정도면 다른 곳은 어떻겠습니까? 네덜란드가 지금 2분기 GDP 연속 역성장, 경기 침체 빠졌고요. 이탈리아는 지난 6월 기준으로 국가 채무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라가르드는 이날 사실상 파월을 상대로 미국 잭슨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미국 너희는 긴축적 통화정책과 완화적 재정정책으로 경제부를 살리고 있지만 주머니가 넉넉한 너희들은 그게 되지만 유럽은 지금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 파월 의장 당신은 멋있게 우리는 데이터만 보고 움직이겠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데이터 돌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 망한다. 그래서 백리르만 보면서 운전할 수 없고 과감하게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면서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유럽의 각 나라가 미국만큼 재정정책을 펼 여력이 명백하게 없는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은 미국만큼 긴축적 통화정책을 오래 가지고 있을 여력이 사실상 없다. 상황이 급하다. 그래서 라가르드는 겉으로는 인플레 고수, 게임의 룰을 바꾸지 않겠다. 매파적으로 발언하겠지만 보여주는 행동의 결과는 앞으로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유로존 지금 물가 어떻습니까? 5%가 넘어가서 지금 미국보다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2% 인플레 타겟을 고수하면서 어떤 논리로 앞으로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게 남은 과제가 될 겁니다. 자칫 선제적으로 움직이다가 더 화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이번 잭슨홀 미팅의 백미였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월걸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